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는 등 예산 확보에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지역 핵심 사업 부분의 예산 삭감이 커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였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에 대표되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38%나 삭감이 되었고 R&D 분야는 우리 시가 요구한 액수의 26%만 반영된 이런 상황입니다. 전남 발전에 결국 예산이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올해 예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살려낼 것은 살려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폭을 올해 본 예산 대비 2.8%로 잡았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3%가 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예산은 사실상 감소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긴축 예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차관님, 그 정부 예산안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긴축 예산입니다. 지출 증가 1.8%는 이례적으로 낮고요. 통상 예산의 긴축 정도를 판단할 때 경제 성장률과 재정 지출 증가율을 비교합니다. 둘이 비슷하면은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이다라고 하고요. 재정 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게 되면은 이제 경기 확장적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긴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 정부의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4.8%입니다. 지출 증가율이 2.8%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재정이 경기를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재정이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급으로 세수 부족 문제가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낮은 지출 증가율도 따지고 보면은 금년 내년 세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금년도 세수 결손을 59조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 세수가 꺼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세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는 금년보다 33조가 이렇게 이제 줄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수지 적자 폭을 그 한계 수인 GDP 대비 마이너스 4% 정도로 이제 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까 재정 지출 증가율을 2.8%로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지금 모두 이제 악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9% 금년보다 1.3%포인트 좀 낮아집니다. 국가 채무 GDP 대비 비율도 51%로 금년보다 좀 높아지게 좀 됩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긴축 재정에 대한 기조는 계속 밀고 나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더 힘들게 됐다. 저희가 이건 아주 수치로 봐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이번 정부 예산안을 받아들고 나서 짓는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지사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 정부 예산안 국비 8조 6천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방금 안도걸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희 전라남도는 전년보다 4천억 원이 늘어난 4.9%가 증가한 8조 6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년 연속 8조 원 중반대에 안정적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에도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50여 건, 총 사업비로 약 2조 6천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사님 보시기에 이번 예산안 중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만족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가장 좀 중요한 성과 어떤 것들 좀 있는지 도민분들, 지역민분들도 알만한 것들 몇 개만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전라남도의 주요 성과로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확보입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우주산업,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들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의 미래 농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AI 첨단 농산업 융복지구, K 김치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사업들도 내년 예산에 새로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도가 보유한 천하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도 확보되었습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서 약 20개 사업, 총 사업비 약 5천억 원에 전라남도 20개 시군에 골고루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교통망이 적게 구축될 수 있는 SOC 예상도 내년에 8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보되어서 사업이 적기 완공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광주 안도 1단계 고속도로, 신안 앞에 해남 고속도로, 여수 화태 백야도로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라남도의 수건 사업이었던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 사업도 새로이 반영되었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 광주 안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내년에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뭐 전라남도는 뭐 선방했다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광역시가 아까 뭐 강기정 시장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이 국비 예산 짠 거를 봤을 때 광주가 특별히 많이 좀 줄었다, 더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 워낙 긴축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별로 보더라도 국비 확보액이 전년보다 있잖아 크게 늘지 못했고, 예, 그래도 줄어든 경우도 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좀 요인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크게 삭감을 한 분야가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을 전년 대비 이제 17%를 이제 줄였거든요. 근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예산 구조 특성상 이 R&D 예산 비중이 좀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삭감액이 좀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또 정부가 이제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 예산을 이번에 보면서 사업의 어떤 진도라든가 어떤 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을 많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의 현장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SOC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이제 구조 조정 대상에 많이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광주, 순천, 경전선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도시구간 노선 변경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금년 예산도 다 쓰지를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도 예산이 좀 줄게 좀 되었고요.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최근에 기본 계획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완공 연도가 29년에서 30년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부액이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좀 줄었다. 이렇게 큰 SOC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R&D 예산이 크게 줄다 보니까 광주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제 시민분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할 만한 게 그 인공지능 중심도시 사업 이거 문제 관련 같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 그 지난 그 이용섭 시장 때부터 이 인공지능 사업은 이 광주가 꼭 선도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기정 시장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강기정 시장 발언에 따르면 삭감액 중 뭐 절반 이상이 이미 인공지능 사업 관련된 거다. 네네. 이렇게 되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치명적으로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공지능 직접
단지 조성 사업은 이제 광주의 이제 간판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때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4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데이터 처리 센터거든요. 이 데이터 처리 센터가 금년 10월에 이제 개관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듯 대부분 사업들이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제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있잖아요.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단계 사업은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용역이 끝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2단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 이번에 광주시에서 요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되지 못했다는 좀 특별한 좀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이 좀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마저 이 문제를 좀 네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반대로 네, 또 삭감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 어떤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어떤 식의 접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에서 큰 폭의 예산 증액은 지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액 지원이 별로 없어요. 예, 증액 지원으로는 우선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사사시 들여봅니다. 그래서 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증액 지원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3조 원 정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인 삭감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있잖아요. 재원 조달 방안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번 정부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거짓말 알레르기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증가도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엔 있잖아요. 예산 증액의 재원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국회 단계에서 이제 광주시가 현재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비상적인 좀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증액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좀 충분히 좀 확보를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AI 인공지능 도시 건설에 있어서 핵심 사업이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증액이 저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전처리 이제 시설인데요. 이제 이 사업을 과연 2단계에 포함될 사업으로 봐서 추후에 논의할 거냐, 아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 판단할 거냐. 이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논리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좀 논리를 좀 무장을 해서 아마 여당과 또 정부와 아주 큰 씨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남도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남도 뭐 이번에 선방했다라고 평가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놓친 부분, 정부가 이건 좀 놓친 것 같다. 이건 좀 챙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전라남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가로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초로 전남 국비 9조 원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남 발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상생협력 사업이기도 한데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사업, 또 장성의 1,000억 원 규모의 국립 심내혈관 설립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의 기업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양의 공업 용수도 사업, 총 사업비 2,900억 원 규모이고 요수 국동항 건설 사업, 이런 사업들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순천의 정원 문화산업 거점 조성,
그리고 저희 신안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생태 모델화 사업, 이러한 사업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2개 시군과 협력해서 주요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모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쓰게 되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근데 이걸 또 어디다 쓸 거냐를 갖고 또 지자체별로 또 먼저 가져가야 되겠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고, 굉장히 이제 좀 다툼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5조 원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같은 돈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들이 23조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될 거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 비상인 상황 아닙니까? 예,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세 수입이 당초 400조에서 59조 줄어든 341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도 지방 교부세가 약 2,400억 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전남의 지방세 세입액도 당초 2조 5천 정도 예상했던 수입이 2조 4천 정도로 한 700억 정도 결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총 합치면 한 3천억 정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남은 이러한 세수 결손,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적으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세입 같은 경우 정부부 전망보다 오히려 저희 이 전라남도는 1,80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평균 9.3% 증액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저희 전라남도는 전년 수준만 반영해서 미리 이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남이 두 차례에 걸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약 1,650억 규모의 돈도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들은 전혀 감축 없이 또 도의 역점 시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전라남도에서는 뭐 이제 이런 뭐 준비들을 좀 미리 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차관님 일단 이제 어쨌든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재원들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도 사실입니다. 지자체들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해결책들 또 어떻게 버텨나가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여하튼 지금 이제 지방 세입은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 교부세라고 해서요. 내국세의 한 20%가 그대로 이제 지방 재정으로 이전이 되는데, 이 지방 교부세가 줄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있잖아요. 국세가 33조가 줄게 되니까 교부세가 8.5조가 지금 줄게 되거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지방의 수입이 이제 자체 수입, 지방세잖아요. 근데 지방세의 50%가 재산 관련 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수도 크게 줄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도 지금 세수 비상이 걸려 있는 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 이제 총동원돼야 되겠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세출 구조 조정입니다.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좀 줄여서 기묘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 재원을 좀 돌리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국가 예산 중에서 지방에 내려오는 그 포괄 보조금적 성격을 갖는 좀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입니다. 제가 차관 시절에 이 기금 설립을 제안을 했었고요. 이름도 제가 그 장명을 좀 했었는데, 이게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좀 투입이 되고요. 지역 소멸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올려놓는 이런 이제 투자를 좀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자체 간의 공모를 통해서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배분 실적을 보니까 광역시에서는 광주시, 광역도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지금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 이런 재원을 좀 더 많이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노력들을 좀 강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방도 지방채 발행이 좀 불가피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의 경우에는 현재 그 발행 규모가 상당히 좀 적거든요. 국채 발행 규모에 비해 가지고 저희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지방채를 조달을 해서 아주 기묘한 세출 재원으로 좀 충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어느 때보다 이제 지역 행정에서 많은 또 참신한 아이디어들 또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행정적인 정책적인 부분 이야기는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전남 국립의과대학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영록 지사가 지난주에 민주당 지도부에 국가 보조 사업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의과대학만큼은 좀 신설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저희 김영록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남의 의료 공백 위기 또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소멸 위기인데 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여건 개선과 의료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는 저희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반드시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지 지역 소멸 대응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 유치를 통해서 지역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응급 의료도 저희 전남도민들이 전남 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남의 의과대학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의과대학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 또 강력한 의지를 이번 정부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차관님 지난번 저희 출연 때 군공항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경쟁도 지금 불붙어 있는 데다가 건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고 또 긴축 재정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느낌까지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군공항 이전을 통해서 우리 호남권에 이제 명시상부한 국제관문공항을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물류가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공항을 좀 만들고 그래야만이 광주 전남 있지 않습니까?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제 계기를 좀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제 무안국제공항 또 광주의 국내 군공항이 어떻게든지 통합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지 또 이렇게 사람과 물류의 흐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지금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노선이 취항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항공기 정비업 같은 있잖아요. 항공 부대 산업도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스마트팜 수출 단지라든지 방산 수출 단지 같은 이런 조성도 가능하고요. 배우도시 조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그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방 거점 공항 역할을 두고 각 지역 공항들이 지금 경합을 지금 벌이고 있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29년, 30년에 지금 개항을 목표로 거기는 이미 이전지를 다 정하고 지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 입지도 선정을 못하고 갈등의 수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후발 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장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는 불안한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어떤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고요. 이 지역 정치권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예산 문제부터 지역의 현안까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예산 이야기 지금 뭐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국회의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국회 법정 시간이 오늘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또 시민분들, 지역민들 보시기에 답답한 건 지금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에 이거 예산안 합의 제대로 되겠느냐 좀 이런 우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 상황도 어렵고 또 여야 간의 갈등도 깊어서 이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걱정이 크지만 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